일단 얘는 4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은 무조건 1차 인수를 가진다고 했어요. 이 89번 같은 문제는 몇 넣으면 0이죠? 1 넣으면 0이잖아요. 그럼 x-1을 인수로 가진다 를 시작으로 나눗셈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근해 공식 써서 그냥 구하시고, 이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이 4차 방정식을 fx라고 할게요. 근데 이 fx가 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가진대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결국은 4차의 개수가 1이잖아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를 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x 대신 1 넣은 거 f1 값 찾으래요. 엄청 간단한 문제죠. 이거는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만 알아도 그냥 우리가 찾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식이잖아요. 그냥 저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1 넣으면 그게 답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얘는 물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 찾을 수도 있어요. 인수분해서. 근데 굳이 이렇게 하면 풀리는데, 다음 거는 7번 할까? 7번 이거 중3 때부터 계속 봐왔죠? 1부만 전개해서 공통부분 만들어서 치어놔서 푸는 거. 여기 x-1이랑 x 플러스 5, x-3이랑 x 플러스 7 이렇게 전개하면 공통부분 생기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 플러스 55는 0. 그럼 얘를 t로 치환해서 할까요? t제곱 마이너스 26t 플러스 105니까 160은 0. 인수분 되죠? 16하고 10으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6. 문제가 모든 실근의 곱이에요. 실근. 그죠? 해보면 여기 이 2차식은 실근 가져요? 흑근 가져요? 실근? x제곱 플러스 4x.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실근. 얘는요? 얘도 실근이에요? 왜 안 지워지죠? 그럼 뭐예요? 이 두식 다 실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실근의 곱, 여기서 실근 곱 마이너스 10, 이 식에서 실근 곱 마이너스 16, 수를 그냥 곱하면 되죠. 굳이 안 구해도 160.
그리고 저희가 아직 근각계수 관계를 안 나갔는데 진도를 3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 배울 거고요. 4차 방정식도 배우긴 할 거예요. 4차 방정식은 교과서에 나오진 않고, 근데 왜 그렇게 나온지 들으면 납득할 겁니다. 저희 2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두분의 곱이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었어요.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두 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해보면 그거는 어차피 진도 나가면서 할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얘도 내 실근의 곱이잖아요. 그럼 160인 걸 알 수 있어요. 굳이 여기서부터 이미. 근데 뭐 그건 진도 나가서 하고요. 여기 유형은 보기차식 풀인데 한번 702번 풀어보죠. 이 식을 다시 써서 2a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 이라고 적으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더하면 가운데가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랑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겠죠. 인수분해 되니까. 근데 x제곱 마이너스 a 여기가 0 또는 여기가 0이니까 얘가 0인가 먼저 살펴볼까요? a가 음수래요. 음수.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가 실근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럼 x제곱은 a 나오잖아요. a가 음수라고요. 그럼 당연히 허근이겠죠. 뭔 소리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실근을 가겠구나. 그죠? 얘는 허근이니까. 여기가 실근이란 소리죠. 실근.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래요. a는 마이너스 2. 그죠? 그럼 x제곱 플러스 2는 0이라는 소리였으니까 여기에 곱이죠. 인수분해 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었어요. 문자로 돼 있어도 인수분해 되니까 되는 식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유형은 상관식이죠. 상관식 풀이는 x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x제곱으로 나눠도 되겠구나. x제곱으로 나눠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도 하나 풀어볼까? 705번. 근이 나와있어요. 알파라고. 그럼 알파 넣어도 0이구나. 일단 알파 4제곱. 식이 쓰기 귀찮네요. 그냥 바로 알파 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 4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마3은 0.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에 완전제곱식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2 하면 되죠. 마이너스 5
인수분해 되죠?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플러스 5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1은 0. 근데 알파가 실근이라 했죠, 실근. 그럼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인 건데 한 실근 알파라고 해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마 5 또는 1이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돼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래 식이 여기 식에서 출발해서 원래는 알파 제곱 알파 곱해서 플러스 5 알파 플러스 1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인식이랑 같잖아요. 여기서 실근 가지는 거 찾으면 돼요. 얘 판별식 0보다 크죠? 실근. 여기 판별식은 어때요? 허근이죠, 허근. 그럼 뭔 소리예요? 얘가 맞다는 소리. 얘가 맞다는 소리. 마이너스 5겠구나. 그죠? 실근이니까. 근이 주어진 3, 4차 방정식. 얘가 그거죠. 3차 방정식인데 식에 미정계수 있는 거. 미정계수 있어도 반드시 1차 인수를 가져요. 얘는 뭐겠어? x-3 가지겠죠. 실제로 3 넣어도 0이 돼야 돼요. 그럼 k값이 바로 나오거든요. 3 넣으면 0이다 해서 찾고 그 다음에 k 대신 대입해서 인수분해하면 돼요. 얘만 한번 해볼까? 3 넣었을 때 0이라 했죠? x 대신 3 넣을게요. 마이너스 9k 플러스 3k 플러스 6 마이너스 9가 0이 돼야 돼요. 근이 3이니까 그러면 24가 6k고 k가 4 구했으니까 우리 원래 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식이었어요. 근데 x 마이너스 3 인수로 가지니까 바로 나눗셈에서 x 몇 x제곱 나와야 되죠? x 그냥 x제곱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x 있어야 되겠고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3이 있어야겠네. 뭐예요? 나머지 두 근의 합이래요. 근 굳이 안 구해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인 걸 알고 k는 타였으니까 오겠죠? 일단 저희 숙제는요 B스텝은 713번까지예요. 그 다음 건 아직 진도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A스텝은 여기 아까 표시해놨긴 했는데 여기 671번까지
숙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죠. 3차 방정식이에요. 당연히 1차 인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1차 인수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 위정계수 있을 때는 위정계수 없애는 걸 목표로 잡고 한번 넣어봐요. 여기 마이너스 k 있어야 되니까 한번 1을 넣어봐야겠다. 그래야 k가 사라지니까 1 넣어볼까요? 1 마이너스 4 플러스 k 플러스 3 마이너스 k 0이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겁니다. x 마이너스 1 인수 가지니까 여기 x제곱 있어야 되겠고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가 더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있으면 되겠다. 오늘 숙제하면서 이거 가로 나눗셈 연습해보세요. 는 0.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인데 근 하나는 벌써 찾았어요. 1이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2차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실근을 가지면 되겠죠? 일단 실근을 가지려면 한 번씩 써야 되니까 9 마이너스 4k가 0보다 서로 다르니까 0보다 커야겠죠? 같으면 안 돼요. 그럼 k는 4분의 9보다 작고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나눠봐야 돼요. 삼각형이라서 직각삼각형이라서 일단 두 분의 합 여기 2차 방정식 두 분의 합을 두 분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분의 합은 3 그리고 두 분의 곱 k겠죠? 여기 위에 약간 그림을 그려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알파 베타가 1보다 작을 경우 그러니까 빗변이 1인 경우 그리고 뭐가 더 큰지 모르겠지만 1이 빗변이 아닌 경우 두 가지 생겨요. 첫 번째 경우 알파 베타가 1보다 작은 경우 빗변이 1인 경우 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변이 알파랑 베타란 소리잖아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죠? 이게 1이란 소리잖아. 빗변이 1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이란 소리예요. 첫 번째 경우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1이구나.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2k가 1이구나. 그럼 k가 4 나오거든요. 근데 애초에 우리는 k가 4분의 9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경우겠죠. 빗변이 1이 아닌 경우. 좀 좋네. 두 번째 경우는 지워쓸게요. 두
두 번째 경우는 알파랑 베타 둘 중 뭐가 큰지 모르거든요. 근데 아무렇게 잡아도 돼요. 어차피 바꾸면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러면 여기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알파라고 할까? 그럼 뭔 소리예요? 알파 제곱 더하기 1이 베타 제곱이란 소리죠? 두 번째 경우는 직각삼각형이라서. 그러면 이 식을 이항에서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1이다. 그럼 베타 플러스 알파 합차공식 써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구나. 그리고 베타가 여기서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죠. 3 그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 3 곱하기 3분의 1 해야 1이죠? 3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럼 베타는 알파 플러스 3분의 1이겠고 2알파 플러스 3분의 2 여기다 넣을게요. 이알파 플러스 3분의 1이 3이다. 그럼 알파가 얼만가? 넘기면 3분의 4. 베타는 알파에다가 3분의 1 더하면 되니까 3분의 5. 그래서 우리 K는 뭐예요? 알파 베타니까. 그리고 알파 베타는 두 개 곱한 거 9분의 20이겠구나. 좀 어지럽죠? 길어요 식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돼요. 빗변이 1인 경우, 빗변이 1이 아닌 경우. 빗변이 1인 경우는 저희가 구한 K 범위 때문에 성립이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빗변이 1이 아닌 경우를 따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입해서 알파 베타 값을 구하시면 돼요. 어렵죠? 숙제는 여기까지 하시고 혹시 앞에 채우면서 오답이 안 됐다 하는 거 있어? 다 채웠니 이제? 많이 남았어? 너는? 다 했어? 아직 안 풀었고 좀 남았고 다 채운 거 같네. 지우 혹시 풀면서 모르는 거 없었니? 일단은 돼. 상관없어. 다시 복습하는 경우에 하면 되니까. 없었어? 잘하시나 보네요. 닭이는? 다 맞았니? 네, 1, 2만 넘는 거. 그래? 오케이. 아직 3, 4차 방정식 쉽죠? 쉬워야 돼요. 뭐 3차 방정식 1차 인수 가지니까 그거 넣으면 되고 4차 방정식은 어차피 인수분해 되게 나와요. 인수분해 되니까 찾으시고. 이 다음이 좀 어려운데
오메가라고 나오거든요. 유명한 친구죠. 이게 처음 할 땐 진짜 어지러워요. 오메가가 뭐냐면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예요. 예, 실근은 1이죠. 1근 1. 그러니까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과고 뭐 이런 게 열만 되면서 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얘는 얘랑 같다. 얘는 얘랑 같다. 여기 나오죠. 여기 다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좀 어지럽고요. 근데 하다 보면 저것도 익숙해져야겠죠. 그리고 부정방정식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연립 2차도 그러고 이쪽 단원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진도도 천천히 나가는 거고. 저번에 독립변수 뭔지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이런 식이 x, y는 독립변수라는 소리거든요. 독립변수가 뭐냐면 독립변수의 반대말인 종속변수예요. 원래 f는 fx라는 식이 있으면 이게 fx가 y 값이죠. x 값이 정해지면 함수 값이 하나로 정해져야 돼요. 원래는. 근데 독립변수란 말은 x 값이 정해져도 여기서는 y 값이 따로 정해지지 않는다. 두 개가 독립된 변수다 라고 해서 독립변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뭐 교육과정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라고요. 그래도 x값이 정해져도 yz값이 따로따로 안 정해져요. 우리가 따로 정하는 거죠. x는 1, y는 2, z는 3일 때 최소값 1을 가진다. 정해줘야 돼요. 독립변수니까. 하고 아직 갈 길이 머네요. 문제를 이거 92분만 다시 풀어보죠. 93번은 너무 풀이가 간단하니까 너무 쉬운 거였으니까. (4차) 방정식인데 4차 방정식은 1차 인수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얘 딱 봤을 때 보기차식도 아니고 인수분해가 딱히 뭐 돼 보이지도 않죠. 그럼 그냥 1차 인수 찾아보는 거야. 한번 1차 인수 찾는 방법은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다. 왜? 얘는 최고차항 개수 1분의 왜 이래? 네. 얘 약수 풀마 약수 풀마 1, 풀마 2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얘는 근데 4차라서. 네, 한번 넣어보죠. 마이너스 1 넣어볼까? 1 넣으면 안 되거든요. 1 마이 마 3 마이 안 되죠? 마이 1 넣어볼게요. 마이 1 마이 플러스 3 마이너스 2 되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 바로 가로 나눗셈 해서 x 세제곱 있어야 되겠고 1과 x 세제곱 전개하면 1x 세제곱인데 뭐예요? x 세제곱이 없죠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있어야겠죠. 없애야 되니까. 다시 이번엔 얘랑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있어야 되거든요. 나오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x제곱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x가 있어야겠고
또 가서 이건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죠. 근데 마이너스 3x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있어야겠네. 이렇게 하면 상수항은 저절로 맞춰져요. 왜? 애초에 x 플러스로 나눠지니까, 제 인수니까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얘도 얘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은 무조건 1차 인수 가져요. 몇일까? 8, 4, 2겠네. 그럼 원래 x 플러스를 쓰고 2 넣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2가 인수를 가지겠죠. 바로 또 나눗셈 하면 돼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절집 없으세요. x제곱 있어야 되고 플러스 x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1은 0. 근데 여기 실근 얘도 실근 그럼 얘가 나머지 두 허근 알파 베타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일 알파 베타는 1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1에서 2 빼주면 되죠. 마일 빨라? 혹시라도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약간 문제들 포인트 줄게. 이제 유형 1번은 한번 풀어보시고 96번 같은 경우는 풀어주지 않고 약간의 힌트를 주자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럼 알파바가 뭐랑 같을까? 베타랑 같아요. 켤레근이니까 알파랑 베타랑 켤레잖아요. 근데 알파바가 베타랑 같다. 얘도 베타바도 알파랑 같다 해서 여기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해서 푸시면 돼요. 얘는 그리고 얘는 그냥 네 근의 합이면 뭐 계산 안 해도 바로 나오는데 다 절대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네 근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뭐죠? 얘랑 얘랑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합차 만들면 돼요. 이 가운데 부호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다. 여기가 플러스가 나올지 마이너스가 나올지는. 얘도 마찬. 얘는 그냥 애초에 인수분해 되죠. 5, 3으로 5랑 마이너스 3으로. 그냥 푸는 거야 뭐 하는 거니까. 얘도 완전 제곱식이겠죠. 700번도. 실근 상반식 x제곱으로 나누라. x제곱으로 나누세요. 얘도 상반식. 그래서 유형별로 풀면 좀 안 좋아요. 유형별로 풀 때는 잘 풀리거든. 근데 막상 시험 나오면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근이 주어진 건 근 대입하시면 뭐 미지수 나오는 거고요. 근의 판별은 아까 케이스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했죠. 경우의 수를 중근 가는 거예요. 3중근 아니에요. 중근. 3차 방정식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1차 인수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알파 근, 여기가 알파인 근 하나랑
다른 한근 가지면 알파를 중근으로 갖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얘네끼리가 중근이면 된다. 알파가 아닌 중근. 그래도 중근이잖아요.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면 된다고요. 알파가 아닌 중근. 근이 모두 실수되는 거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튼 숙제를 잘 해오시고